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8장 단축 진리표로 논증의 타당성 판단하기입니다. 단축 진리표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이해하기 쉽죠, 그쵸? 네. 우리 진리표 좀 그려봤잖아요. 어때요? 노가, 노가. 말 그대로 노가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네, 네, 근데 그 기껏 해봐야 우리가 했던 게 네개잖아요. 변수가 네개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5개, 6개, 7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변수가 6개라면은 줄을 몇 개 그려야 돼요? 2의 6제곱해서 64줄을 그려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심술궂게 하나를 더 추가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예, 2의 어, 7승에서 128줄을 그려야 돼요. 자, 이거 그릴 수 아, 있어요, 사람이? 이게 네. 완전 text도 못 그리고. 예, 손으로는 어렵죠. 엑셀을 사용해서 하라 그러면 좀 할만하겠네, 그치? 네. 예, 근데 하여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사람이 진리표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네. 진리표를 그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이 돼요, 그쵸? 네.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일이 됩니다. 네, 아차하다가 실수로 진리값을 하나 잘못 적거나 한 줄 밀려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써야 돼. 네, 그쵸. 그 정답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그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아무 보람이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표준 진리표를 이제 변수가 많아졌을 때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단축 진리표인데 단축 진리표는 줄이 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진짜요? 네, 진짜로요. 거짓말 아, 같죠. 그러면, 네, 막, 변수가 4개든지 5개든지 6개든지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변수가 몇 개든지 단축 진리표는 한 줄만 필요합니다. 와. 이런 획기적인 진리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니, 근데, 네, 뭐, PQ나 그게 네, 막 참으로 나오고, 네. 참인 상태에서 뭐 이런 거는 그 한 줄로 나타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원리로 해서 이게 한 줄만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 보시면은 논증이 일단 타당성이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아, 네, 없다고 가정하고 진리표를 작성한 뒤에 뭐를 유도하느냐? 전제와 결론이 모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타당성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전제와 결론에서 모순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 네?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리표를 그렸다. 이 얘기가 네. 무슨 뜻인가요? 전제 전제는 참이고, 그쵸? 결론이 거짓인 상태. 결론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쵸? 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진리표를 작성을 합니다. 네.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전제와 결론 사이에서 실제로 이것대로 도출이 되면은 그 논증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없는 거죠. 왜냐 없다고 가정했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실제 타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타당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진리표를 그렸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타당성이 있다는 소리. 오히려 있다는 얘기죠.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용납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전제와 결론에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판단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케이스든지
줄은 한 줄밖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없다고 가정하고 진리표를 작성을 쭉 합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칸이 쫙쫙쫙쫙 채워져요. 네. 그러면 그 논증은 뭐예요? 타당성이 없는 논증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쵸. 예, 타당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칸을 쭉쭉쭉쭉 채웁니다. 근데 말이 네, 안 돼. 네, 여기저기서 충돌이 발생해. 네, 그래서 그 칸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논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타당성 있는 타당성이 문제. 있는 논증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단축 진리표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모든 경우의 수를 그린다, 그리지 않는다, 그리, 그리지 않는다. 그쵸? 네,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단 하나의 행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타당성이 없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제와 결론이 모순 관계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아, 네, 모순이면 뭐예요? 타당성이 없다는 가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그쵸? 네, 결론이 모순된다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타당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우리가 가정한 대로 아무 문제 없이 그 진리표가 채워진다면은 가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논증은 타당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예제를 단축 진리표를 활용해서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오타가 있는데 요거 바로 잡으면서 할게요. 네, 자, P 홀슈 Q, Q 홀슈 R, Q 홀슈 R이죠. 그쵸? 그래서 P 네, 홀슈 Q, P 홀슈 R, 그러므로 P, Q 홀슈 R 써줍니다. 그쵸? 타당성이 없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없어야 되니까 뭐예요? 전제는 참인데 결론은 거짓이 나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연산한 결과값을 미리 참, 거짓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아무 무리 없이 다 채워지면은 이 논증은 뭐예요?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다는 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봅시다. Q 홀슈 R이 F가 나오려면은 Q하고 R은 무슨 값이 나와야 되나요? 무조건 T하고 F 나와야 되죠. 그쵸? 네, 홀슈가 F값 갚는 경우는 요 한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Q하고 R 값이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옮겨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Q하고 R 값 확정된 거를 어디다가요? R 여기다 옮겨 적고 Q 여기다 옮겨 적은 거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비어 있는 요 P, 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 T 들어가면 안 돼요. 요 F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오타 난 거예요. 여러분 네, 교재에서도 F로 바꿔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비어져 있는데, 자, 연산을 해서 여기가 t가 나오고 여기가 t가 나오게 하는 값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네, p에 t 들어가면은 여기 t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또, tf니까 f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p는 뭐 들어가야 돼요? f 들어가야 되죠. 그쵸? 네, 그쵸. 네. 그리고 여기도 여기가 f가 확정이 됐으니까 앞에도 f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네, f와 t와 연산했을 때 t가 나오죠. 그쵸?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모순 없이 전체 그 빈 칸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단 얘기죠. 있단 네, 얘기는 뭐예요?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F가 아니라 만약에 T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뭐 문제 없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가장 좋냐면은 여기가 F라고 가정해 봅시다.
Q가 F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P 값이 T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T에도 앞쪽에 P에도 T를 넣어줘야겠죠, 그쵸? 네. 네, T하고 F를 홀수로 연결하면은 F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예요? T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아,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논증을 갖고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긍정식입니다. P 홀수 Q, P 그러므로 Q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거를 합니다. T, T, F. 왜 TTF인지 알겠죠? 그쵸? 네. 타당성이 없는 것을 가정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P하고 Q 값이 이거는 긍정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정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옮겨다가 적어 줍니다. 자, Q를 여기다가 옮겨 적은 거죠. 그쵸? 이렇게. 네, 그 다음에 T도 옮겨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의 모습이 나오겠죠? 자, 네. P 홀수 Q는 T하고 F 값을 연산을 했는데 T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쵸. 네, 이런 연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겠죠. 그렇다고 P하고 Q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 없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라는 거예요? 타당성 있는, 네, 그쵸. 모순이 발생함으로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으려면은 TTF라고 하는 행이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행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TTF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제가 TT일 때 결론이 F로 나오는 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이, 전제가 참인 케이스는 결론도 참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네. 네, 그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결론이 전제가 만약에 거짓이었다 라고 하는 케이스도 진리값 그려보면 나오긴 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우리가 전제가 거짓인 케이스는 여기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죠. 논증의 타당성 판단할 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전체 그릴 때도 F값 나오면은 아유 고맙네 하고 그냥 다 패스해 버리잖아요. 네. 예, 그쵸. 예, 하여간 그래서 참값을 갖는데 결론이 거짓으로 나오는 케이스를 먼저 상정을 해놓고 아무 문제 없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채워지면은 타당성이 없는 거고 안 채워지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단축 진리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어, 그, 그쵸. 전건 부정의 오류로 이제 타당성이 없는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제가 참이고 notp라고 하는 두 번째 전제도 참입니다. 근데 notq라고 하는 결론이 f 나오면 이건 뭐예요? 타당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립되나 보자는 거예요. 자, notp가 t이기 때문에 p 값은 뭘까요? F요. f 나오겠죠. 그쵸? 네. q 값은 뭘까요? notq가 f이기 때문에 q 값은 뭘까요? T요. t겠죠. 그쵸? 근데 p 홀수 q에서 전건이 거짓이면은 결과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요? 참 나오죠. 그쵸? 이 네. 연산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가 없으니까 이 논증은 뭐예요? 타당성이
오히려 없어요. 없는 논증이 맞는 거죠. 그쵸? TTF가 나오니까 논증이. 이게 성립이 된다는 뜻이니까 타당성이 없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요거 하다 보면 은근히 헷갈려요. 빈칸이 잘 채워지네. 아, 문제가 없네. 타당성이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틀린. 틀린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빈칸이 잘 안 채워져.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오히려 그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한 줄을 그린 다음에 나머지 빈칸이 잘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본다는 거죠. 그쵸? 네. 잘 채워지면 타당성 없는 거고 잘 안 채워지면 타당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 연습 문제 5개 있는데 이걸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빨리 끝났으니까 남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